나는 어떤 사람일까? 늦은 건 아닐까? 오늘도 사주 공부 시작합니다. 오늘 익히신 후 다시 찾아주셔도 괜찮습니다. 목은 시작입니다. 왜 어떤 사람은 가만히 있지 못하고 자꾸 시작하려 할까요? 새로운 일을 벌리고 움직이려고 할까요? 이건 성격이 아니라 목의 기운입니다. 목이 있는 사람은 시작하지 않으면 답답합니다. 움직여야 살아있는 느낌이 납니다. 반대로 목이 없는 사람은 시작하는 것이 부담스럽습니다. 안정된 상태가 더 편합니다. 그래서 같은 상황에서도 누군가는 시작하고 누군가는 머뭅니다. 이 차이가 바로 목의 차이입니다. 그럼 목은 어떻게 시작할까요? 지금부터 하나씩 보겠습니다. 목이라는 것은 천간에는 간목과 을목이 있고 지지에는 임목과 묘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주에서 갑, 을, 인, 묘 이 네 가지를 묶어서 목이라고 합니다. 이걸 먼저 눈에 익히셔야 나중에 사주를 볼 때 목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계절로 보면 2월과 3월입니다. 2월이면 바람도 차고 사람들은 두꺼운 옷을 입고 다닙니다. 겉으로 보면 아직 겨울입니다. 하지만 논밭 두렁을 보면 쑥이 올라오고 봄나물이 자랍니다. 저도 시골에서 살아봤지만 자연은 이미 봄 준비가 끝났습니다. 사람은 구정이라고 정신없이 보내지만 자연은 이미 새로운 해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주는 이 자연을 그대로 그려놓은 것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과 안에서 움직이는 것은 다릅니다. 이게 바로 목의 시작입니다. 그럼 여기서 하나 더 보셔야 합니다. 천간에 갑과 을 그리고 지지에 인과 묘 같은 목인데 무엇이 다를까요? 차이는 간단합니다. 천간은 겉으로 드러나는 목입니다. 보이는 시작입니다. 그래서 갑은 큰 나무처럼 곱게 올라가고 을은 풀과 꽃처럼 유연하게 퍼집니다. 이건 형태의 차이입니다. 반대로 지지는 속에서 움직이는 목입니다. 이는 아직 보이지는 않지만 움직이기 시작하는 목입니다. 묘는 밖에서 올라와서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목입니다. 그래서 천간은 어떤 모습으로 자라는지, 지지는 언제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 차이가 있습니다. 같은 목이지만 겉과 속이 다르고 시작의 단계가 다릅니다. 그래서 천간은 겉으로 드러나는 생각이고 방향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보고 싶다, 저렇게 시작하고 싶다. 이건 천간입니다. 그럼 지지는 무엇일까요? 지지는 흐름입니다. 그 생각이 현실에서 움직이기 시작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생각이 실제로 가능해지는 것, 그게 지지입니다. 같은 목이라도 천간은 어떻게 보이느냐, 지지는 어떻게 흘러가느냐, 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이런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천간에는 목이 있는데 지지에는 없는 경우, 또 반대로 지지에는 목이 있는데 천간에는 목이 없는 경우입니다. 이건 어떻게 볼까요? 먼저 천간에만 목이 있는 경우는 생각이 있습니다. 시작하려는 마음도 있습니다. 겉으로는 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지지에 없다면 현실에서는 움직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말은 하는데 실제로는 잘 안 되는 경우입니다. 반대로
지지에만 목이 있는 경우는 겉으로는 조용합니다. 시작하려는 말도 크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속에서는 이미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시작하고 조용히 이어가는 경우입니다. 같은 목이지만 어디에 있냐에 따라 완전히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럼 다시 동물로 보겠습니다. 호랑이는 시작을 잘하는 동물입니다. 가만히 있는 동물이 아닙니다. 뭔가 해야 하고 움직여야 합니다. 그리고 집에서 키우는 동물이 아닙니다. 큰 산에서 자기 영역을 가지고 사는 동물입니다. 그래서 사주에서 호랑이, 즉 인이 있으면 그 기질이 있습니다. 호랑이 띠, 호랑이 달, 호랑이 날, 호랑이 시 이렇게 들어있으면 가만히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보고 말 잘 듣겠지, 조용하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호랑이는 그 기운이 아닙니다. 자기 방향이 있고 움직이려는 힘이 있습니다. 특히 여자 사주에 인이 강하게 있으면 이걸 막으려고 하면 오히려 더 답답해집니다. 그래서 억지로 맞추려고 하기보다 자기 일을 할 수 있게 방향을 잡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그 기운이 좋게 풀립니다. 이번에는 토끼 보겠습니다. 토끼는 빨간 눈을 가진 아주 예쁜 동물입니다. 사람과 부딪히기보다는 피하고 부드럽게 넘어가는 성향이 있습니다. 눈치도 빠르고 상황을 잘 보는 동물입니다. 사주에 묘가 있으면 이런 기질이 있습니다. 강하게 밀어붙이기보다 상대를 보고 흐름을 읽고 부드럽게 맞춰가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이 없으면 사회는 너무 거칠어집니다. 다 부딪히고 다 싸우게 됩니다. 토끼 같은 기운이 있기 때문에 사람 사이가 부드러워지고 관계가 이어집니다. 그래서 묘는 단순히 약한 것이 아니라 조율하는 힘입니다. 상황을 보고 부드럽게 풀어가는 힘입니다. 이걸 이제 현실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거나 사람을 만나거나 또 동업을 할 때 목이 너무 없으면 그 만남은 새로운 시작이 잘 안 됩니다. 결정을 못 내리고 계속 망설이게 됩니다. 그래서 일은 하고 싶은데 출발이 늦어집니다. 반대로 목이 있는 사람은 시작은 잘합니다. 아이디어도 있고 움직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끝까지 가는 힘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 입장에서는 마무리를 잘하는 사람과 함께 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사주 공부를 하면 누구랑 잘 맞는지, 왜 어떤 사람과는 편하고 어떤 사람과는 힘든지 이해가 됩니다. 목은 시작만 하는 기운이 아닙니다. 목의 진짜 힘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힘입니다. 나무를 보시면 바람에 꺾여도 다시 올라옵니다. 그래서 목은 한 번으로 끝나는 기운이 아니라 계속 다시 시작하는 기운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돈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목은 움직이는 돈입니다. 가만히 있는 돈이 아니라 계속 움직이고 흐르면서 만들어지는 돈입니다. 그래서 목이 있는 사람은 가만히 앉아서 보는 것보다 움직이면서 기회를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목은 어질 인자를 씁니다. 그래서 사람을 돌보는 일, 교육하는 일, 키워내는 일, 이런 쪽도 잘 맞습니다. 목은 화를 내는 기운이 아닙니다. 오히려 넓게 보고 기회를 잡으려는 모험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것을 시작하고 도전하는 힘이 있습니다. 목은 동트기 전의 기운입니다. 아직
완전히 박지 않지만 그 기운이 있어야 하루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목은 눈에 보이기 전에 먼저 움직이는 힘입니다. 이게 바로 목의 돈이고 목의 역할입니다. 그럼 한번 보십시오. 나에게 목이 있는지, 우리 엄마 아빠에게 목이 있는지, 친구에게 목이 있는지 이렇게 주변을 보시면 목이라는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만약 내 사주에 목이 부족하다면 목이 있는 사람과 함께 해 보셔도 좋습니다. 서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주는 혼자 보는 게 아니라 사람 속에서 같이 보는 것입니다. 사주는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자연 속에서 살고 있고 계절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사주는 그 자연을 그대로 담아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주는 외우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천간에는 갑목과 울목이 있고 지지에는 인목과 묘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주에서 갑, 을, 인, 묘 이 네 가지를 묶어서 목이라고 합니다. 이걸 먼저 눈에 익히셔야 나중에 사주를 볼 때 목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목의 시간으로 보면 새벽 3시에서 5시입니다. 사람이 깨어나고 움직이기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아직 완전히 박지 않지만 이미 하루는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은 동트기 전의 기운입니다. 묘시는 아침입니다. 새벽이 지나고 햇빛이 올라오기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묘목은 완전히 드러난 낮이 아니라 조용히 시작되는 봄의 기운에 가깝습니다. 겉은 부드러워 보여도 안에서는 이미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 사주에 또 묘의 글자가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토끼띠인지, 묘월인지, 묘일인지, 묘시인지 같은 토끼라도 어디에 있냐에 따라 사람의 성격과 삶의 흐름은 달라집니다. 특히 여자분들 중에 묘목이 강한 분들은 말보다 마음에 담아두고 참는 스타일입니다. 주변 분위기를 살피고 사람 관계를 조화롭게 만들려는 힘도 있습니다. 오늘 내 아내에게, 내 가족에게 혹시 토끼의 기운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띠에 있을 수도 있고 올지에 있을 수도 있고 일지, 시주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화에 들어갑니다. 감사합니다.